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3기 지도부로 돌아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예. 이 얘기부터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속보가 떠서 저희는 당연히 못 오실 줄 알고 예. 근데 지금 자택 상황은 어떻게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 입회할 때까지 조금 대기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잠시 대기하고 변호사 오면 뭐 진행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설주환 변호사께도 제가 여쭤봤더니 참고인 신분이어도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좀 갑작스럽네요. 이게 오늘 대표 되셔서 오전 일정도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9시 반에 네. 최고위가 있어서 이게 좀 취소될 거다라는 속보도 떴는데 네.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지금 전화기 없어서 모릅니다.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한테 자꾸 이준석 대표와의 연락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도 이거 끝나고 국회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 특검 수사 관련해서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상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예. 저랑 무슨 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할 텐데. 어제 근데 윤석열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가신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인가요, 작년에? 그때도 이미 검찰 측이 한번 나와달라 해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고 이런 얘기 안 했다를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네. 여기도 또 확인할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래도 여유롭게 등장해 주셔서 좀 다행이고 예. 이런 와중에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어제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열렸고 이제 한 분만 출마를 하신 거여서 네. 최고위원은 이제 투표를 했지만 대표 같은 경우는 찬반 투표로 진행을 했고 98.22%로 당선이 되셨어요. 좀 압도적인 건데 이게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좀 몰아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사실 다른 걸 바라는 것보다는 정치 개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려운 길을 자처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하는 역할을 계속 해달라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아주 비슷한 예로는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이 전당대회 했을 때 예. 조국 대표가 한 99.8%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게 그거보다 거기서- 못 미치네요. 네, 단독 출마해서 아마 찬반 투표를 거기도 했을 텐데 네. 뭐 양당의 투표 방식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조국 대표도 사실 그 당에서는 굉장히 또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100% 온라인 공천 신청 그리고 AI 선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네.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문과고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많은 분들이 문과 출신이면은 네. AI 선거 자동화 시스템이 뭘까 싶으실 텐데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번에 개혁신당도 뭐 대선을 규모는 좀 다르지만은 다른 당이 4,500억씩 쓸 때 저희는 한 28억 이 정도 쓴 거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는 충분히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를 하면 그 안에 국비 보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약간 나태하게 이렇게 선거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전 비용이니까 보전 받는 김에 그 업체도 좋고 후보도 좋고 좀 비용이 과다 계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뭐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자체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면은 네. 사실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위원, 광역위원 기준으로 뭐 유세차를 만들면 좀 다르겠습니다. 안 만드는 사람 기준으로 한 3,400만 원이면 선거 치를 수 있게 하자. 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모셨던 게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대표가 되시는 날 대표가 되신 바로 다음 날이기도 하고 네. 또 지난주에는 미국을 다녀오셔서요. 예. 한미 간세 협상이 지난주에 뭐 미국 가기 직전에 뭐 취소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일단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는 직접 확인한 관세 협상 분위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상태인 건가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뭐 다른 언론사 보도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싱크탱크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에 상당히 조언을 하는 그룹에서 갑자기 의원들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외교상으로도 약간 결례긴 하지만은 논란 얘기였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뭐 그 얘기가
전혀 사실 대한민국은 통용되지 않는 얘기인데 네.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뭔가 양국의 소통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소통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네.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는 이해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좀 딱 잘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꿰뚫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반복해서 들은 단어가 중국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 축하 서신을 보내면서도 뜬금없이 좀 중국이 등장하고 이랬었잖아요. 뭔가 우리 정부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그렇다 볼 수 있죠.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네. 상당히 좀 선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의 의구심이라는 거는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네. 또 한 가지 들었던 느낌이 애매한 줄타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좋은 결과물이든 나쁜 결과물이든 간에 예. 저는 방향성은 명확해 보인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이번 협상 때 좀 보여줘야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 중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저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눈치였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도 선택을 강요받을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네. 그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둘 다 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른바 실용 외교라고 이쪽에도 하는. CAC하고 저쪽에 CAC 이런 건데 그거 미국이 다 보고 그거 다 뉴스를 보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좀 보거든요. 네.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해가지고 더 세게 가든지 네. 그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바지만 적어도 지금 뭐 물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역의 측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전해진 소식으로는 지난주에 이제 출국 직전에 불발됐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의 협의가 네. 31일에 잡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세 부과가 8월 1일이니까 뭐 시차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빠듯한 협상 시한일 수밖에 없는데 물밑에서 아무리 좀 조율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하루 만에 이게 뭔가 제대로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놓고 나서 실무진에서 네. 만나는 게 아닐까 싶고 실제로 만나면은 그 단계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진보진을 쌓아놓은 수많은 모순들을 뚫고 농축산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할 테고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뭐 지역구가 농업이 발달한 의원들은 조금 얘기했지만은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아, 농축산물보다는. 네, 근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농축산물이 다인 것처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중국에 대한 어떤 자세나 그에 대한 것, 그거는 또 그런데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예. 뒤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액면가와 그리고 실제 의미를 좀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것들 그게 좀 주요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농축산업 품목도 협상 카드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밝혔는데 국내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 알려져 있고 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이런 분들은 대놓고 이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반대를 하고 네.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들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협상이 아직도 진행되기 전에 국내에서 이렇게 농축산물, 특히 소고기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어떨까요? 자기들이 이제 지렛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으면은 네. 한국에 그런 거 뉴스 보여준다. 봐라 얼마나 이게 극렬한 반대를 받고 있는지 아느냐. 아,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너희한테 이걸 제시하는 거는 너희를 배려하는 거다. 이 작전의 기본적인 걸 할 건데요. 네. 뭐 국제 협상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그거를 보면서 뭐 물론 광우병 때 그 기억이 미국도 있겠지만은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뭐 여당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 문제가 결국 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주한미군의 확대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동맹의 확대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 뭐 쉽게 말하면 대만에 뭔 일 터지면은 대한민국이 조력할 수 있느냐 이런 거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접근이 돼야 될 거로 보입니다, 저는.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